안녕하세요. 짜증낸 남자 짜나입니다. 오늘의 부제목 재건축 의무거주 1년 만에 백지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12일 날짜 뉴스 기사고요. 전세값, 집값 다 올려놓고 재건축 의무거주 1년 만에 백지화했다. 자, 국회 개정안에서 해당 규제를 삭제했고 여당도 대색 대란 부추겨서 비판하고 현 정부에서도 첫 부동산 규제를 철회한 것이다. 재건축 실거주 의무화 백지화. 정부 여당이 추진했던 재건축 조합원 2년간 실무 거주 의무 규제가 전면 백지화됐다. 현 정부가 추진한 부동산 규제 중 철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12일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서 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요것을 개정한 가운데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결국 조합원이 아파트 단지 조합원이 분양권을 얻기 위해선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을 빼기로 한 것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시장 불확실성만 커지게 만들었다는 게 해당 규제를 삭제한 이유인데 2년 실거주 의무 규제는 작년 6월 17일 대책의 핵심 내용이었고 해당 규제는 서울 강남권의 오래된 재건축 단지는 집이 낡고 협소해서 집주인이 대부분 외지에서 살면서 전 월세를 주고 있다는 점에서 착안한 것이고 재건축이 집값을 올리게 되는 주 요인이라고 생각을 했던 이 정부는 집주인에게 2년 거주 의무를 부여하면 재건축 사업이 늦춰지게 될 것으로 본 것이었다. 하지만 규제가 발표되자 집주인이 조합원 분양권을 얻기 위해서 서둘러 재건축 단지로 입주했고 오히려 전세 매물이 줄어들고 세입자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속출하기 시작을 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여당 내에서도 주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의 조합 설립만 빨라지면서 전세 대란만 부추겼다. 그 부작용에 대해서 비판이 커졌다. 자, 전문가들은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한 건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긍정적이라고 봤었는데 이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재건축 아파트를 매입해도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투기로 보는 시각은 일부 투자 수요는 차단할지라도 주택시장을 왜곡시켰다라고 얘기했다. 실거주 규제 완료 후 15억이 압구정은 15억이 껑충 뛰었다. 결국 1년 만에 폐기 해서 요거는 아까 똑같은 얘기고요. 결국 시장 파급 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탁상 공론으로 발표됐다가 부작용만 심각하게 일으킨 뒤 사라진 졸속 정책의 대표 사례가 된 셈. 실제로 이 정책이 발표된 후 압구정 등 강남 재건축 조합이 급하게 결성이 많아졌고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 집주인들이 대거 입주, 세입자만 애꿎게 피해를 봤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조항이 사라졌다고 해서 매매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고 내다봤다. 집주인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만큼 전세 매물이 늘어나기 어렵고 오히려 존재했던 규제를 없앤다는 신호만 줘서 강남 재건축 시장의 불안감만 높이는 게 아니냐는 우려까지 제기됐다. 결국 한마디로 지네들이 탁상 공론을 펼쳐서 막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다가 시장만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가장 좋은 제도였던 전세 제도는 이번 정부가 없앴다는 얘기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 법안은 투기 과열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분양 신청 당시 2년 동안 실거주를 하게 내용이고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내용이고 결국 이것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에서 혼란이 일어났었고요. 해서 집주인 대부분이 외지에서 살면서 전월세를 주고 있었기 때문이어서 그대로 이사를 온 건데 집주인이 이사를 오기 때문에 그 집에서 살던 사람들은 결국 쫓겨나게 된 셈이죠. 근데
그에 따라 집 가격은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초기 재건축 단지의 사업 속도만 무섭게 올라갔다. 당정 후속 입법이 추진된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어떻게든 쭈르르르르르르 해가지고 재건축 조합 설립이 늘어났다는 것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시장만 불안하게 만든다는 비판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이것도 아까 같은 말이랑 똑같은 거고요. 결국 이 조항이 아까 같이 얘기지만 사라졌다고 해서 시장을 안정시키기는 힘들 것이고, 집주인들이 이미 입주를 마친 만큼 전세 매물이 다시 늘어나기 어렵고, 결국 부동산 학과 교수는 법이 발표되고 1년 동안 집주인들은 대부분 입주를 마쳤다. 임대차 법까지 있어가지고 집주인들이 다시 전세로 옮겨가진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상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말은 해야겠죠. 이번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완벽하게 실패를 했고, 그들의 삽질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으며, 또한 한국에 제일 좋았던 전세제도는 거의 이제 없어지다시피 했고, 또한 부자들이기에 실질적으로 돈이 있고 남들한테 빌려줄 수 있는 진짜 돈 있는 놈들은, 집이 많은 놈들은 결국에 월세를 올리기보다 월세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세부적인 내용으로 돈을 더 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살려주던 전세 가격이 사라졌습니다. 더 올라갔습니다. 정부의 어처구니 없는 탁상 행정론 때문에 국민들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진심으로 저희가 젊은 층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졌고, 그것을 우려해서 항상 목소리를 내왔던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정부는 들어주지 않다가 그나마 지금이라도 지들이 잘못했다는 걸 생각하고 이렇게 법을 없애버렸는데요. 지금에 와서 했으나 이미 상황은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혼란스러운 상황만 남았고, 이 혼란이 언제 잠재워질지, 그리고 솔직히 이제 그들의 1년의 임기 기간이 남았는데, 설사 어떤 정부가 들어선다고 해도 이들이 싼 똥을 진짜 치울 수 있을지, 그리고 치운다면 또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게 됐습니다. 때문에 사실 좀 암울합니다. 이들이 그나마 반성을 할진 모르겠으나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이 몇 억씩, 몇십억씩, 몇백억씩 다 챙겨먹고 떠났겠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짜남이었습니다.